인류는 주로 자신의 환경에 대처하도록, 또 인류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서로 경쟁하는 법을 배우도록 진화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분별력과 능력이 주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응하면서 또 다른 인간들을 상대하면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고립된 지구의 관점에서만 보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인다. 개인의 역량과 이해력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대단히 크다. 그런데 큰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이해력과 능력의 차이는 매우 작다. 인간은 다른 형태의 지적 생명체와 상대하는 것에서 주로 인간끼리만 상대하도록 진화했으므로 인간의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는 인간사에서 꽤 분명하며 이 한계가 지난 19세기 말 이후 인류가 심각하게 겪은 큰 문제들과 실패들을 낳았다. 큰 공동체에서 온 다양한 종족이 지금 지구에 있는 것은 당신과 인류 전체가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지성을 개발하고 역량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삶의 관점, 인간 중심의 우주에 매우 고착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지적 생명체를 그저 부수적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외계 큰 공동체 세력이 이곳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득을 주는지, 혹은 인간의 이해를 보완해 주는지, 이런 관점에서만 그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종종 하늘은 실제 존재하는 이들이라기보다는 악마나 천사로 가득 차 있다. 큰 공동체에서 온 이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그들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만든 제한된 적응 상황을 넘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인간의 이해의 돌파구가 생기려면 홍수나 해일이나 지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고립되어 살고 있다고 믿으므로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자극과 맥락을 얻기 위해 온갖 물리적 재난을 상상한다. 이것은 모두 고립된 채 살며 생각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진실의 씨앗이 담겨 있다. 진실의 씨앗은 당신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더 큰 지성이나 더 큰 환경에 직면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나 한 종족으로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밖에 나가 세상에 있는 정말 극한의 것들, 산악 등반이나 단독 대항 횡단과 같은 것을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성장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는다. 왜냐하면 평범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자극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축하한다. 당신은 큰 도전과 변화의 시기에 세상에 태어났다. 큰 공동체 세력은 영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황 때문에 여기 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들이 있는 것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지성은 오직 더 큰 지성이 있을 때만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의 역량은 오직 더 큰 역량을 지닌 다른 종족과 가까이 있을 때만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인류는 기술과 사회 개발에서 서서히 발전했지만 매우 점진적이었으며 속도가 빠른 것은 최근 2세기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세상에 있는 큰 공동체 삶의 현실, 그리고 인간사에 개입하는 큰 공동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니
더 큰 지성과 더 큰 영적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당신은 기존 생각이나 지금까지 개발한 재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초보자이다. 여기서 인간의 지배력은 그것이 표현되는 상황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마스터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배력은 그것이 표현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큰 공동체 맥락 안에서 인간의 지배력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가능성은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실제로 이것은 겸손하게 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같은 출발점에 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많은 사람이 심지어 출발점에도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출발점을 지나간 사람은 세상의 극소수이고 그들도 아주 멀리 나아간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태어난 환경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봉사하러 온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준비한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좌절하게 하거나 아니면 끌어올릴 중대한 상황들이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이러한 것들을 숙고할 수 있고 이 순간 이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리할 수 있다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극도로 제한된 개인적 몰두라는 한계를 넘어 삶에서 자신의 위치와 삶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 몰두는 모든 사람이 사는 감옥,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만든 감옥임을 알 것이며 이 감옥 너머에 해방이 있음을 알 것이다. 해방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 등 자신에게 사로잡힌 이들 너머에 있다. 더 큰 삶에 참여할 때 당신은 더 큰 삶을 살기 시작한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더 큰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기 내면에 있는 더 큰 현실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가치관, 인간이 몰두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고립되어 산다면 그것이 당신 체험의 전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현실을 체험하려고 자연으로 간다.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 문화보다 더 큰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방과 통찰을 얻고 재충전하기 위해 자연으로 갈 것이고 이 책 뒷부분에서 정신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설명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연으로 갈 것이다. 지구에 큰 공동체 세력이 있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큰 위험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이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에 큰 공동체 세력이 있는 것이 인류가 겪은 것 중 가장 큰 기회,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자극, 그리고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문제와 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서로 간의 이념 전쟁을 넘어서 자신이 더 큰 상황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공동체 세력이 있는 것이 인류에게 불길한 위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이다. 큰 쇠퇴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인류,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쇠퇴가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인류는 이제 인류를 회복할 바로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 상황은 모든 곳의 시민들을 단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공동의 목적과 초점을 부여하여 그들을
현재와 미래의 실제 상황에 대처하도록 현 시점으로 데려온다. 그 실제 상황에서 그들은 인간 가족 안에서 이전에 확립된 적이 없는 협력의 유대감을 확립하기에 충분할 만큼 국가나 부족이나 종교의 정체성을 넘어 향상할 것이다. 큰 공동체가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이 큰 문제들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구축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다. 현재 인류는 진화 발전 단계에서 정확히 청소년기에 속하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자신의 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인류는 자신의 일과 환경에 행사하는 자기 권한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인류는 무책임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자신이 행동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다.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이 청소년기는 모든 종족이 겪는다. 인류는 기술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어떻게든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세상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바로 그 자원들을 파괴하며 자신의 미래를 걸고 도박하고 있다. 인류는 인류의 유산을 위태롭게 하고 오직 재난만 부를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오늘날 매우 많은 세상 사람이 이것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것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결과 도피처를 찾거나 대항하거나 아니면 진보를 찾는다. 인류는 이 세상에서 자결권과 지배권을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통합해야 할 상황, 또 자신의 역량과 타고난 기량을 향상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매우 두려운 관점이고 매우 두려운 처방이야. 나는 행복한 우주를 보고 싶고 더 행복한 상황을 보고 싶어. 그렇게는 실제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사랑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하거나 부정하는 일 없이 분명하게 보는 문제이며 무엇이 있는지 보고 나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문제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 삶과 일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매일 선호와 부정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한 태도와 접근 방식으로 인해 지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인류의 큰 가능성이 철저히 가로막힌다. 이것은 당신이 행복한 우주를 보느냐, 두려운 우주를 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보고 싶은 것을 보느냐, 자기 자신 너머에 있는 삶의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극소수 사람은 이곳에 큰 공동체 세력이 있는 것을 원하겠지만 많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느낀다. 이때 당신이 더 큰 객관성과 명확성을 갖는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당신은 내면에서 선호와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만약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세상을 보는 자기 관점을 고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이 정해놓은 행복한 결과나 두려운 결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지구에는 생물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인류와 결합하려고 시도하는 몇몇 동맹 종족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적응력을 얻어 지구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려고 한다. 만약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인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여기에 적응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진보한 종족은 대부분 무균 환경에서 살며 수백만 종의 다른 미생물이 있는 이 지구는 적응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들, 특히 여행을 많이 하는 사회들은 주로 무균이거나 거의 무균인 환경에서만 살도록 적응되어 있다. 그들을 다양한 생물 자원이 있는 행성에 데려가면 그들은 엄청난 예방책을 강구할지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곳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적응 이점뿐만 아니라 직관으로 보는 적응 이점까지 인간의 적응 이점을 얻으면 그때는 인간의 상황에 더 큰 지성이나 가치관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인류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는 지배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인간의 문화는 미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상대 문화에 서로 적개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종종 삶을 보는 관점이 매우 원시적이며 그 성향이 매우 부족적이다. 다시 말해, 자기 문화 집단하고만 어울린다. 인간의 문화는 쉽게 설득되고 설득과 영향에 아주 매우 취약하다.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같은 제품을 사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장소에 가며 다양성이 많지 않다. 인류는 이 지구에서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이런 일은 큰 공동체에서도 행해지며 다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량과 유효성으로 행해진다. 인류는 미신을 믿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인류에게 큰 위협은 대군이 이곳에 상륙하여 점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파괴적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과 도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준비를 위한 부름이다. 만약 인류가 적절히 준비한다면 또 충분히 많은 사람이 큰 공동체를 더 깊이 이해하고 큰 공동체의 암과 지혜를 건실하게 키운다면 이러한 지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상쇄되고 극복될 것이다. 이것은 큰 전환점이다.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두하거나 관심을 두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숙고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어떻게 다른 것이 장악할 수 있겠어? 어떻게 다른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나 가치관,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어떻게 다른 것이 장악할 수 있지?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이라도 해본다면 그 일은 누군가가 와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원시적인 방식처럼 말이야. 이것은 부족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고립된 삶의 결과이다. 하지만 고립은 끝났다. 당신은 큰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있다. 큰 공동체가 여기 있다. 이것은 큰 전환점이고 큰 부름이며 큰 영적 출현이다. 이것이 큰 영적 출현인 것은 창조주가 와서 당신을 구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가 당신에게 지혜와 기량과 타고난 지성을 주어 대단히 큰 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전환기에 있는 세상에 봉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당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큰 맥락이다. 이 큰 물음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맥락을 이해할 때만 당신은 그 큰 물음들과 큰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매우 자주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욕망과 관심사에만 기반을 둔 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그 맥락 안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이해하려면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지구의 큰 맥락은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이다. 이 큰 맥락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고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를 알려주는 현실이 대단히 명료하게 당신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영적 힘과 본성은 점화될 것이고 당신의 일상 활동을 통해 그 자체를 표현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은 너무 엄청나 보여. 나는 이해도 못하겠어. 너무 지나친 도전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생각하는 마음에는 이것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당신 존재와 당신 본성에는 완벽하다. 당신은 틀림없이 이러한 큰 맥락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도피하며 그저 개인적으로 정신 팔려 있는 일들에 집중하려 한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영적 현실은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을 것이며 당신의 살아있는 느낌과 타고난 유산인 활력은 당신 내면에서 조용히 숨어 있을 것이며 당신은 그 결과 온갖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 당신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삶의 선물이며 삶이 당신을 부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집착을 넘어설 수 있다면 온몸으로 이것을 통감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큰 고난의 시기나 비상시에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비범한 것을 하며 남다른 용기를 보여주고 자결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사심없이 행동하며 자신의 보통 상태를 넘어 더 큰 상태로 간다. 이것은 아주 매우 명백하다. 당신은 지금 큰 비상 상태로 진입하는 세상에서 산다. 바로 그 상태가 당신을 복원하고 향상시키고 당신에게 힘과 활력을 주고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용기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매우 중요하지만 당신 안에 아직 잠들어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개발하도록 이 비상 상태가 당신을 부를 것이다. 이곳은 당신이 봉사하러 온 세상이지만 그 봉사를 이해하려면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큰 맥락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가져와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 맥락이 없다면 당신은 물음은 있겠지만 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들은 삶에서 근원적인 물음들이다. 하지만 답을 찾으려면 당신은 그 답에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주는 맥락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 그리고 당신이 적응한 모든 사회적 관습으로 그 물음들에 답하려고 할 것이다. 큰 공동체에는 당신에게 동행자도 있고 적도 있고 경쟁자도 있다. 당신의 적은 적대자에 더 가깝다. 그들은 그냥 당신을 적대한다. 당신의 경쟁자는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며 당신의 동행자는 당신을 지원하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각각에게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큰 정신력과 집중력을 지닌 큰 세력에 맞서 당신은 어떻게 자결권을 유지할 것인가? 확실히 이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매우 큰 것을 불러내야 한다. 당신 안에 내재한 것, 당신이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고 표현하고 체험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어떤 것을 불러내야 한다. 분명히 이것은 심지어 창조주조차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당신 내면의 힘을 불러내야 한다. 창조주는
당신이 삶을 온전히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큰 공동체를 준비하고 큰 공동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다. 이것은 당신의 조부모나 조상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에게 전해졌고 당신의 자손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고 그들의 시대에도 절실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은 단순히 1년이나 1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출현이지만 이 출현이 드러내는 것은 매우 엄청나고 도전적일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턱처럼 여겨지겠지만 그 모두는 큰 전환의 일부이며 고립에서 벗어나 삶의 큰 장으로 들어가는 큰 이동의 일부이다. 당신은 이제 기회를 얻을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큰 공동체를 배우고 큰 공동체 교육을 시작하고 큰 공동체에서 암과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이렇게 배운 것을 일상생활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정신 팔고 있는 일들에서 벗어남으로써 당신의 많은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가 당신에게 준 큰 힘, 당신을 부르고 있고 당신 내면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큰 힘과 결합할 것이다. 이 큰 힘을 우리는 알미라고 부른다. 알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내면에 있으며 세상에 봉사하는 사명을 띠고 이곳에 왔다. 알을 체험하고 알의 힘과 결합하면 당신은 알의 사명이 당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당신 눈을 가리기만 한 혼란과 무지의 장막을 치울 것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이 큰 힘은 지구의 진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큰 힘은 그런 연유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과 안락과 안전보장에 크게 투자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되거나 편안히 있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온 곳이 당신에게 편한 곳이다. 당신이 되돌아갈 곳이 당신에게 편한 곳이다. 그곳은 당신을 아는 곳이며 당신의 고향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멋진 둥지를 지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것을 완수하려고 여기에 왔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고 당신 삶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활력과 힘을 주는 것이고 창조하고 실현하도록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이다. 성취는 결코 편안함과 즐거움을 바라는 욕망의 결과가 아니다. 성취는 결코 개인적인 도락의 결과가 아니며 큰 삶과 큰 도전, 큰 현실을 포용한 결과이다. 지금 세상에는 이것과 관련하여 아주 많은 혼동이 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혼자 힘으로 얻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성취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보상은 애처로울 정도로 작다. 오랜 세월 고통받고 분투하여 받는 보상은 잠깐의 행복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은 이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명백하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아주 열심이고 활기와 의미를 느끼려고 아주 열심이다. 하지만 그들은 적절한 곳을 들여다보지 않으며 올바른 맥락이 없다. 그래서 그 맥락을 지어내야 한다. 행복, 활력, 성취, 자각, 인식, 이 모든 것에 대한 참된 맥락은 당신이 역동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데 있다. 바로 이때 세상에 필요한 것과 내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다. 왜냐하면
그 둘은 직접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이 활동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부산물에서 행복의 맥락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취는 당신이 완수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완수하는 것에서 매일 필요한 활력이 생기며 모든 정신질환의 근원인 개인적 집착 너머를 당신이 볼 것이므로 인식과 자각이 일어난다. 이때 당신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이용하고 본연의 자신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당신은 삶의 더 큰 역동성을 나타내는 관계와 힘을 구축할 수 있다. 큰 맥락을 찾으면 당신은 자신의 큰 자아, 큰 목적,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큰 맥락은 존재한다. 큰 맥락은 여기 있고 실제하고 지금 있으며 당신 주변에 널려 있다. 당신은 이 맥락을 매일 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것은 사람들의 개인적 집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개인적 갈등과 야망의 불협화음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 가슴 안에서도 느낄 것이고 발밑에 있는 땅에서도 느낄 것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큰 공동체를 배우고 큰 공동체 교육을 받고 암과 지혜를 배우려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세계 어느 대학교에서도 받을 수 없고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낸 어떤 책에서도 받을 수 없는 형태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당신은 여기서 저기까지 계단을 밟지 않고 갈 수 없다. 당신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고립에서 또 부족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준비는 인간이 고안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인류에게 전해지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이 준비는 큰 영적 근원에서 와야 하고 당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인식과 관점과 능력을 얻도록 당신을 가르쳐야 하며 큰 공동체의 현실과 지금 인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에 당신을 연결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목적이 아무리 일상적인 것에서 드러나더라도 그 목적은 삶의 더 큰 장 안에서 인간의 능력과 자결권과 권한을 증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 이것은 당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고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나 당신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지구에는 큰 공동체 세력이 있다. 인류의 고립은 끝났다. 지금 지구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있다. 이것은 정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전역에 존재한다. 이것은 당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당신이 왜 여기에 있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